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의 석사과정 서학진입니다. 오늘은 태블릿 딥러닝에 관련된 연구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딥러닝을 활용하여 태블릿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태블릿 데이터는 금융, 의료, 반도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유형으로 엑셀 시트처럼 행과 열로 구성된 정형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딥러닝의 모델은 이미지, 텍스트, 음성 데이터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반면 태블릿 데이터는 기존의 트리 기반 모델보다 성능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딥러닝이 태블릿 데이터에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두 가지 핵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피처 셀렉션 최적화. 불필요한 피처를 제거하여 신경만 학습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두 번째로는 태블릿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와 결합하는 방법인데요. 테이블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딥러닝 모델 성능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분석하고 여기서 제안한 새로운 방법들이 어떻게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로 태블릿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태블릿 데이터는 행과 열로 구성된 정형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과 같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타이타닉 데이터 셋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에서 태블릿 데이터는 금융산업이나 의료산업, 제조산업, 반도체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태블릿 데이터에서 머신러닝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딥러닝은 이미지, 음성, 텍스트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이지만 태블릿 데이터에서는 기존 트리 기반 모델, XGBoost, 랜덤 포레스트 보다 성능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피처 간의 복잡한 관계의 학습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요거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딥러닝과 트리 모델 성능을 비교한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딥러닝 모델이 트리 모델보다 성능이 낮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딥러닝이 정형 데이터에서 약한 이유를 잠시 살펴보시면, 이런 피처 간의 복잡한 관계 학습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트리 기반 모델은 개별 피처들과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신경망은 피처 간의 모든 관계를 다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피처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스무딩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트리 기반 모델은 샤프한 분할 경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리하는 반면에 딥러닝 모델들은 데이터 간의 관계를 이렇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딥러닝 모델이 특정 패턴을 잘 학습하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및 불필요한 피처에 취약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트리 기반 모델은 중요도가 낮은 피처를 자동으로 무시할 수가 있지만 딥러닝 모델은 모든 피처를 학습하려 하기 때문에 노이즈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의미 없는 피처가 많을 경우 모델이 불필요한 정보를 학습하여 이런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피처 셀렉션 기법을 최적화하고 태블릿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와 결합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인 A Performance Driven Benchmark for Feature Selection in Tabular Deep Learning에 대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태블릿 데이터에는 피처가 너무 많고
불필요한 피처가 많아지면 오버피팅의 위험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딥러닝에서도 피처 셀렉션이 중요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트리 기반 모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벤치마크는 단순한 노이즈만 평가를 해서 실제 데이터의 복잡한 특징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딥러닝에서 기존 피처 셀렉션 기법이 최적이 아닐 수가 있어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모티베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더 현실적인 피처 셀렉션 벤치마크를 구축을 하는 부분이 있고, 다양한 피처 셀렉션 기법을 딥러닝, MLP와 트랜스포머, 그리고 머신러닝, XGBoost, 랜덤 포레스트에서 벤치마킹을 하였고, 딥러닝 전용 피처 셀렉션 방법인 딥라쏘를 제안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피처 셀렉션 성능을 분석을 해서 트리 기반 모델과 비교하는 게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딥러닝 모델이 노이즈가 포함된 경우 데이터가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MLP, FT 트랜스포머, 지금 보면 이 XGBoost 이 세 가지 모델이 이제 불필요한 피처가 많아질 때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이 FT 트랜스포머고 주황색이 MLP, 녹색이 XGBoost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MLP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불필요한 피처가 데이터셋에 불필요한 피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의 모든 데이터셋에서 MLP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피처가 많아질수록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이제 다른 모델들 대비해서 확연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딥러닝 모델인 FT 트랜스포머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덜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XGBoost 계열과 좀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는 게 좀 주목할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피처 셀렉션 벤치마크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피처 셀렉션을 단순한 노이즈 제거로만 평가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피처 셀렉션 벤치마크를 구축했습니다. 피처 셀렉션의 성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여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불필요한 피처를 추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랜덤 피처입니다. 이 가우시안 노이즈로 생성된 피처고요. 완전한 무작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들의 원래 패턴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값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커럽티드 피처인데요. 원래 피처를 변형해서 일부 정보는 포함하지만 예측을 방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센서의 오류가 데이터 입력 오류 등의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컨 오더 피처인데요. 원래의 피처 간의 조합을 통해서 생성된 특징이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 피처를 두 개를 곱하거나 나누는 방식으로 변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불필요한 피처를 추가한 뒤에 이제 딥러닝 모델과 트리 기반 모델이 얼마나 이제 잘 제거하는지를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피처 셀렉션 벤치마크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랜덤 피처, 컬러티드 피처, 세컨 오더 피처가 추가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불필요한 피처가 많아질수록 모델의 예측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피처 셀렉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교해 봤었을 때 딥라쏘 같은 경우, 이제 랜덤 피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모델들이 유사하지만 컬럽티드 피처나 세컨 오더 피처 같은 경우에는 딥라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딥라쏘 모델이 효과적으로 제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딥라쏘
뿐만 아니라 다른 비교 모델들을 이렇게 표로 설명해 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딥라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 라쏘 기법은 이제 피처 셀렉션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에런 레귤레이제이션을 사용하는 라쏘입니다. 라쏘는 선형 모델에서 특정 피처를 가중치를 0으로 만들어서 피처 셀렉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경망, MLP나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비선형 관계를 학습하기 때문에 단순한 에런 정규화로 피처 셀렉션이 어렵습니다. 즉 기존 라쏘 방법으로는 딥러닝 모델에서 불필요한 피처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딥라쏘는 입력 기울기, 그레디언트를 활용을 하여 피처 임포턴스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라쏘 기법을 확장하였습니다. 딥라쏘의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력 피처의 변화량을 기반으로 중요도를 평가를 하는데요. 모델이 특정 피처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레디언트 값이 거의 변하지 않는 피처는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제거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MLP 및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도 피처 셀렉션이 가능하도록 적용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기존 라쏘보다 딥러닝 모델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피처 셀렉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식은 이제 딥라쏘의 이제 동작 원리를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딥라쏘는 입력 기울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정교한 피처 셀렉션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라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 피처 셀렉션 기법들과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에서는 세 가지 노이즈 유형을 추가하여 모델의 성능 변화를 분석을 했습니다. 비교 대상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XGBoost, 랜덤 포레스트, 퍼스트 레이어 라쏘, 어댑티브 그룹 라쏘, 딥 라쏘, 어텐션 맵 임포턴스 이렇게가 비교 모델이고요.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 테이블 1 같은 경우에는 랜덤 피처를 추가했었을 때 결과고, XGBoost와 랜덤 포레스트는 무작위 피처를 비교적으로 잘 제거하여 성능을 유지를 하였고, 반면에 MLP 및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은 랜덤 피처 추가 시 성능이 크게 저하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2 같은 경우에는 커렉티드 피처를 추가를 했었을 때 딥라쏘가 기존 모든 방법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고, 트리 기반 모델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컨 오더 피처를 추가했었을 때 결과인데요. 딥라쏘가 압도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딥러닝 모델들은 피처 셀렉션이 없으면 불필요한 피처에 매우 취약하다. 두 번째로는 딥라쏘는 특히 커럽티드 피처 및 세컨 오더 피처 문제에서 기존 방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로는 트리 기반 모델들은 단순한 노이즈 제거에는 강하지만 변형된 피처 처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폼 모델에도 피처 셀렉션이 필요하고 딥라쏘가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피처 셀렉션 기법 간의 유사성 분석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실험 목적은 각 피처 셀렉션 기법이 선택하는 피처가 서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분석하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표입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트리 기반 모델이 유사한 피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딥러닝 기반 피처 셀렉션 기법은 트리 기반 모델과 다르게 피처를 이제 선택하는지를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주요 결과를 보면은 이제 XGBooster와 랜덤 포레스트는 유사한 피처를 선택하는 게 보였고요. 퍼스트 레이어 라쏘와 어댑티브 그룹 라쏘도 높은 상관성을 보였습니다. 이 두 방법 모두 라쏘 기반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피처 패턴이 유사를 하는 게 보였습니다. 딥라쏘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 맵 임포턴스와 높은 유사도를 보였고요.
딥라소는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피처 임포턴스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트랜스포머 모델의 어텐션 맵을 이용한 피처 셀렉션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트리 기반 모델과 딥러닝 기반 모델의 선택 피처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딥러닝 기반 피처 셀렉션 기법은 트리 기반 모델이 주목하지 않은 피처를 중요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이제 이번 연구를 통해서 딥러닝 모델에서 피처 셀렉션이 필수적이며 이제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됨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트리 기반 모델은 단순한 노이즈 제거에만 강하지만 복잡한 피처 셀렉션 문제에는 한계가 있고, 딥라소는 커럽티드 피처와 세컨 오더 피처 처리의 기존 방법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불필요한 피처에 매우 취약하고 피처 셀렉션이 없을 경우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됨이 대부 보였습니다. 딥라소는 트랜스폼 모델에서도 효과적인 피처 셀렉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딥라소에는 이제 한계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산량이 높다는 게 있는데요. 입력 기울기를 계산해야 하므로 연산량이 많고 대규모 데이터셋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리 기반 모델에 대해서 이제 해석 가능성이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트리 기반 모델들은 피처 임포턴스를 명확하게 지원하는 반면에 딥러닝의 모델들은 피처 셀렉션 과정은 상대적으로 좀 복잡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T 트랜스포머 등과 같은 새로운 모델과의 결합이 필요해서 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피처 셀렉션 기법을 활용해서 반도체 제조 데이터에서나 이런 불필요한 피처를 제거하고 예측 성능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 논문은 태블러 인사이트, 비주얼 임팩트, 트랜스퍼링 expertise from table to image라는 논문입니다. 태블러 데이터의 이런 지식을 이미지 모델로 전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멀티모달 학습은 이런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결합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연구는 대부분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조합이 중심이었고, 테이블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연구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당 연구에서 테이블 데이터의 정보를 이미지 모델에 전이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기존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는 테이블 데이터를 이미지 모델에 활용하는 방식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멀티모달 학습의 기존 연구가 대부분 이미지 텍스트 조합이 집중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크로스 모달 전이 방법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테이블 데이터 학습의 연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테이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미지 모델의 성능을 향상하는 방법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테이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미지 모델에 결합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 부분이 있고, 테이블 데이터가 없어도 모델이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기법을 도입하는 채널 태블러 얼라인먼트 with 옵티멀 트랜스포머라는 약어로 참스라는 기법을 제안을 합니다. 이제 테이블 데이터를 이미지 모델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참스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스는 테이블 속성과 이미지 채널 간의 관계를 학습하여 정보 전이를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옵티멀 트랜스포머 OT와 어텐션 기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참스의 핵심 과정은 다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및 테이블 데이터 특징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레지넷을 사용하여서 이미지 특징을 추출하고
FT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여 테이블 속성을 벡터화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적 속성을 활용해서 속성과 채널을 정렬하게 됩니다. 이미지 채널과 테이블 속성을 비교를 하여 최적의 매칭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코스트 매트릭스를 최소화하여 연관성이 높은 속성과 채널을 연결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텐션 기법을 사용하여 중요한 속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속성을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이제 구조를 나타낸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런 테이블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를 각각 벡터화하고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이고, 가운데는 테이블 속성과 이미지 채널 간의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매칭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서는 이제 학습된 매칭 정보를 활용하여 이미지 모델과 결합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챔스에 대해서 좀 수식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채널이랑 이제 테이블 속성을 이렇게 추출을 해서 이제 벡터화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옵티멀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샘플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이미지 채널과 테이블 속성 따로따로 이렇게 코사인 유사도를 행렬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 코스트 매트릭스 C를 정의를 해서 두 유사도 행렬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속성과 채널 간의 최적 매칭 행렬 T를 계산을 하고 이것을 미니멈 하게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놀리지 트랜스포머의 이제 로스식은 이제 이미지 손실과 테이블 손실, 그리고 이미지에서 테이블에 전이할 때 이런 손실 세 가지를 싸움을 하게 되고, 이 이미지에서 테이블로 전이 손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숫자형인 경우에는 이런 MSE를 사용하고, 범주형의 속성은 이제 크로스 엔트피를 사용해서 이렇게 총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일단은 먼저 챔스를 적용한 경우와 이제 기존 모델의 레지넷만 사용한 경우, 그리고 챔스 없이 테이블 데이터를 직접 활용한 경우와 챔스를 적용하고 테이블 데이터를 제거한 경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비교 분석을 했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챔스를 적용하면 레지넷보다 3에서 5% 정도 높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GBM이나 이제 FT 트랜스포머는 특정 데이터셋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지만, 챔스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유사하게 거의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챔스 적용 후에 테이블 데이터를 제거한 이후에도 이미지 모델만 사용했을 때보다 성능이 높게 유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챔스는 멀티모달 학습뿐만 아니라 테이블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유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연구의 이제 주요 성과를 보면, 이런 OT와 어텐션을 활용해서 테이블 데이터를 이미지 모델과 정렬을 하였고, 테이블 데이터를 결합했었을 때 이미지 모델 성능을 향상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데이터가 없어도 학습된 모델이 높은 성능을 유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OT 계산을 하는데 이런 계산 비용이 높은 부분이 있고, 이런 다른 이미지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속성에서의 이런 정보 전달할 때 이런 데이터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디나 고유 식별자 같은 속성을 이미지로 표현하기가 이미지 표현으로 변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특성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달리티, 텍스트, 오디오로의 확장 가능성 연구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두 논문을 이제 보면 어쨌든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딥러닝을 위해서 딥라소를 제한을 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불필요한 특성을 제거해서 신경망 성능을 이제 향상시킨 컨트리뷰션이 있었고요.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데이터에 이제 이미지 데이터로 효과적으로 이제 전이를 하는 방법에서 첨스를 제한해 한 부분이 있고 이미지 채널과 테이블 속성을 이제 정렬해서 상호간에 이제 최적화해서 학습된 모델이 테이블 데이터가 없어도 정확한 예측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